안녕하세요. 건강한 창업 아카데미 안흥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장님께서도 좀 바쁘신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칡즙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칡즙을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과즙이라든가 배즙이라든가 이런 생즙 같은 경우에는 물을 섞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과를 분쇄해서 착즙에서 나오는 사과즙을 저희가 이제 생사과즙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칡즙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칡은 이 과일만큼 이렇게 수분의 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칡즙은 생즙이긴 하나 저희가 이제 물을 혼합을 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칡즙이라고 하면 뭐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지 않았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강원에서 만들어지는 생칡즙은 대부분 물과 혼합을 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생칡즙을 가공하는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공정,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생즙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제 촬영을 했던 영상이에요. 이 공정을 보시다 보면 이 공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 탕전기계 제품들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칡즙을 이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장비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그 공정을 보여드리면서 제품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칡즙을 세척을 하는 과정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압 세척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칡을 일일이 처음부터 다 손질을 예를 들어서 소리라든가 이런 청소소를 이용을 해서 손질을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세척을 하기도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칡즙을 가공하시는 곳 대부분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고압 세척기, 보시는 것과 같이 고압 세척기를 이용을 해서 세척을 1차 세척을 하게 됩니다. 1차 세척을 하고 어느 정도 세척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고압 세척기로 세척이 안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칡이 꺾여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압 세척기만으로는 세척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번 더 이제 솔질을 해주시는 게 칡을 좀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압 세척기를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고압 세척기의 성능에 따라서 이 칡이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근접거리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세척을 하게 되면 칡 껍질이 이제 벗겨져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세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칡을 세척하는 과정은 1차적으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세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척된 칡을 굴곡이 많은 칡이라든가 이제 나무가지처럼 되어 있는 칡 같은 경우에는 솔질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칡을 절단하는 공정입니다. 칡을 절단을 할 때는 보통 톱이라든가 전기톱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제 나무 자르는 톱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톱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골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골절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정육점이라든가 이렇게 갈비를 자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육을 이제 절단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건강원에서도 보통 이제 칡을 절단할 때는 이 골절기를 이용하시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골절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잘못하면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해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절단을 한 뒤에는 분쇄기로 이제 분쇄를 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칡즙을 가공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크류 타입의 분쇄기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스크류 타입의 분쇄기는 칡을 꼭 씹어서 뱉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잘게 완전히 으깨가지고 수분이 함량이 많은 칡 같은 경우, 이제 알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칡물이 여기서부터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으깨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칼날 타입의 분쇄기보다는 생즙을 가공을 할 때는 스크류 타입의 분쇄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 농도 자체가 그러니까 칼날 타입 분쇄기로 분쇄를 했을 때와 스크류 타입의 분쇄기로 분쇄를 했을 때
이 나오는 입자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진하게 우러내기 위해서는 스크류 타입의 분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쇄된 칡을 별도의 용기에 받아놓고 일정량의 물을 비율을 맞춰가지고 물을 잠깐 재워뒀다가 뭐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뭐 길게는 하루 정도를 재워둔 상태에서 그 다음 공정, 이 착즙 과정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생즙을 그냥 착즙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칡즙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농도는 물론 진하겠지만 너무 진해서 오히려 드시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연하지 않은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진한 농도로 즙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강원에서는 분쇄된 칡과 물과 혼합을 해서 일정 시간을 재워두었다가 그 다음 착즙 공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유압기 같은 경우에서 착즙을 할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고 8에서 10kg 정도를 채워넣고 착즙을 하고, 그래서 착즙된 즙은 계속 살균기에 담아놓는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되죠. 유압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전용 유압기 전용 자루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칡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분이 많기 때문에 유압 자루보다 촘촘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걸러서 추출액만 이렇게 걸르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촘촘한 자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회용 부직포 자루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루가 쉽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촘촘해서 앞으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압력 때문에 그 자루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압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유압기 전용 자루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유압기를 사용을 할 때는 유압기 내통이 찌그러지지 않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압기를 밀어넣는 과정에서 끝에까지 밀어넣지 않을 경우에 내통이랑 누름판이랑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누름판이 내외통의 테두리 부분에 걸려서 내외통의 테두리 부분을 찌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압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내외통을 안쪽 깊숙이까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 밀어 넣어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반살균입니다. 교반살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생즙을 하지 않는 건강원에서는 교반기를 잘 사용을 안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즙을 하시는 곳에서는 대부분 다 교반기 사용은 거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반기라는 것은 추출액을 살균하는 목적도 있지만 생즙으로 만들어진 즙은 침전물이 또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또 일일이 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교반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저어주는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설정해놓은 온도까지 딱 맞춰서 그 온도까지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생즙 가공에서는 교반기 사용이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교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생즙이 아니더라도 중탕을 가공을 할 때도 한 번에 많은 양을 혼합을 해줌으로써 살균 효과와 같은 맛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꼭 생즙 가공할 때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교반기는. 다음으로는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까지 살균이 됐으면 이제 포장기로 이송을 해서 이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 포장기로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교반기에 있는 용량을 포장기로 한 번에 넘겨 놓을 수는 없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기와 교반기 사이에 그 센서를 장착을 해서 이 수위 조절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교반기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까지 살균을 해서 이 포장기로 이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포장기에도 보면 이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기 자체 내에서도 이 담아있는 사이에 포장을 하는 도중에 유리관 안에 있는 추출액이 또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게 되면 일정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또 다 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부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장기에 장착되어 있는 살균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포장기 내부에서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포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포장기를 이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왜냐면 허리를 굽히는 것 자체도 조금 불편하고 하루 이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몇 차례씩 포장을 하게 되는데,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시간 포장을 할 경우에 좀 배가 답답하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선반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편리하게 포장을 하실 수 있기를 좀 권장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면 이제 칡즙을 이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칡즙을 포장하고 있는데 칡즙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 기성품 파우치들이 워낙 다양해서 이 중탕 칡즙, 그냥 중탕 칡즙은 뭐 중탕이라고 써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칡즙 혹은 천연 칡즙 이런 디자인의 팩이 나오고요. 롤 파우치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생즙으로 가공된 칡즙 같은 경우는 이제 생칡즙이라고 디자인이 따로 되어 이제 롤 파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재료 그리고 가공 공정에 맞는 이런 디자인의 파우치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드시는 분도 좀 더 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상자에 담은 뒤 고객에게 드리거나 아니면은 일정량을 보관했다가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임세정 과장님께서 이제 칡즙 만드는 공정을 제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오늘 영상은 나름대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여기 공정에 맞게끔 영상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또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과장님께서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가공법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거니까 또 이제 뭐 바뀌지 않았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올리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 않아? 너무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